오늘 이제 첫 강의죠. 그 네트워크에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네트워크 정확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사업자의 기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의 기초 이제 좀 생소한 표현인데 OW1H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육하 원칙입니다. 육하 원칙을 이렇게 이제 조금 네트워크로 풀어서 쓰는 건데 그 사업자의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네트워크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제 네트워크의 필독서를 썼죠. 그게 뭐였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 책을 써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게 2가 나오고 그게 실전편이 나오고 그게 이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로버트 기요사키가 현금의 흐름을 이렇게 4분면으로 나뉘었어요. 자, 4분면으로 나눴다는 거는 그러니까 소득, 돈이 창출되는 방법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해서 이렇게 네 개의 면으로 이제 나눈 거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인플로이라고 해가지고 직장인이죠. 직장인들은 대부분 이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해요. 노동을 해서. 즉 이거는 이 돈의 속성은 일자리를 얻고 다른 사람을 위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하는 돈으로 이제 흐름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B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이 돈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기업 사장, 프랜차이즈 사장,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터를 이제 여기에서 돈이 이제 흐름을 창출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S는 이제 셀프 인플로이드라고 해가지고 자영업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즉 여기에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노동하고 시간이 같이 돈으로 이제 창출이 되죠. 그래서 자영업 사장들만 대부분 떠올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문인들도 자영업으로 구별을 합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다 자기 일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노동과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인베스터리라고 해가지고 투자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게끔 돈을 창출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네트워크를 선택한 저희들은 이제 비즈니스 오너라는 그 창출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시스템이 돈이 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한 거죠, 저희가. 그러면 저희는 지금의 어떤 그 돈을 창출하는 방법이 대기업 사장과 같은 직급이고요. 프랜차이즈 사장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네트워크 마케터라는 게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파는 일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자영업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 일을, 네트워크를. 근데 네트워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을 창출하는 사업가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개념이 저희는 똑바로 이제 네트워커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이렇게 인지를 저희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영업이라고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우리는 사업가입니다. 시스템을 돈으로 창출시키려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터인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이제 돈으로 창출이 된다는 거를 기본으로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수저 출신, 진짜 뭐 엄마 아빠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금수저 이런 출신들이 아니면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이 연금성 수익을 확보하는 길이 그 연금성 소득으로 부자가 되는 길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몰리기 시작을 하죠. 나도 내가 열심히 시스템을 가지면 네트워크 마케터로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 뭘까요? 지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그 모든 과정, 총판, 도매점, 소매점, 그거를 장악을 해서 대형 할인 매장과 홈쇼핑들이 다 장악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격이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항상 물건에 대한 만족도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하여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물건을 조금 더 좋게 만듭니다. 일반 그냥 유통업에서 했던 그런 물건보다는 조금 더 재료비에 이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돈을 좀 더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다이렉트로 저희 소비자에게 오는 방법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면 정확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 백과사전 용어는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찝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습니다.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서 구축한 그물망 조직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점포가 없습니다. 점포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 상태에 있는 중간 유통 비용들을 줄이고 광고비 그리고 관리비 그런 것들을 많이 축소시켜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 사람들 주체자들에게 그거를 돌려주는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고 소비자도 소비를 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본적인 그 본질에 충실한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못 이제 오류로 이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업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 또는 편견, 고집 뭐 이런 것들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하려면 그 본질부터가 먼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백과사전의 의미를 찾아봤고요. 그러면 자 네트워크죠. 네트워크인데 자 그물망을 짜는 일이래요. 그물망을 짜서 그 그물망에 멤버십이라는 것들을 이제 짜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써본 물건들이 괜찮아서 그 물건들을 소개하는 그 네트를 짜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그 돈의 창출 방법에서 4분면에서 자영업에 속해요, 저희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B에 속했죠. 사업가로 속하기 때문에 그 네트를 짜는 일을 우리가 이제 이 안에서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트워크가 결국은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느 순간 내가 문제구나. 내가 변해야겠구나. 내가 아직 그릇이 크기가 작구나. 내가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겠구나 하면서 내가 변하는 자기 성장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이런 주도적인 이런 삶의 변화와 자기 성장을 이 부분이 좋아서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래서 우리도 일명 애터미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애터미 대학을 출신을 하는데 너 1년제 나올 거야, 2년제 나올 거야, 3년제 나올 거야, 4년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애터미 대학을 적어도 4년제는 나와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4년은 해봐야지. 그랬을 때 삶의 변화랑 자기 성장을 맛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네트워크를 잘 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멤버십을 잘 갖춘 것이 우리가 네트워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트워크를 이렇게 잘 짜는 일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일들은 양동이 크기를 키워서 많은 물을 나르려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는 이 시스템 소득은 파이프를 연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소득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그 그물도 잘 짜고 싶어 하고 파이프라인도 잘 구축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파이프라인 우화 영상인데 이걸 같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 시간에 힘들어. 파르판 아메리카노인데요. 아이스로 바꾸면 얼마나 돼요? 똑같아요. 아이스로 해줘. 이디야 독립하세요? 네. 핸드폰으로 하나요? 먼저 도와드릴게요. 같은 번호로 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이쪽에서 준비해드릴게요. 국장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내 화면에 소리 공유로 눌러야지 들릴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어떻게 해야 들려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래요? 내 잠깐만요. 화면에 소리 공유를 들어가서 눌러야지만 들려요. 그게 어떤 메뉴예요? 메뉴 들어가서 아, 오케이. 죄송해요. 아, 들리나 봐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중요한 건 지금까지 다 안 들렸다는 거. 하나도 안 들렸어요. 들려요? 지금? 지금은 안 들려요. 들려요. 어떻게 하면 가장 뭐가 성공을 들려요? 할수 있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려요. 파블로와 브루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 가로질러 있는 산 위에 있는 샘에서 샘물을 길어 마을로 실어나르기 위해 2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샘물의 양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지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등은 아파왔고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지요.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물론 자신의 생각을 친구인 브루노에게 알려주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한 것은 오직 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브루노는 더 큰 양동이를 갖고 이 샘물에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기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걸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전과 같이 일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돌이 많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갔지요. 첫 달에 사람들은 파블로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불렀죠.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2배가 됐습니다. 그는 벌써 소와 더 큰 집을 샀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죠. 브루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을 날라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즐겼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매일 그 무거운 양동이를 지고 다니기에는 등이 굳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곧 그는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 적은 물을 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파블로는 한 달, 2달 계속 일했습니다. 곧 한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양동이를 지는 것 대신 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물을 마을로 날랐습니다. 파블로는 그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죠. 파블로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물은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행복했으며 자신의 안목과 인내력과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아까 보셨죠? 브루노가 비웃고 미쳤다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렇게 이제 파이프라인을 같이 만들자고 했을 때 그게 당연한 거고,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자고 했을 때 지금 파블로 같은 경우는 확신을 차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양동이를 나를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에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진짜 양동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노동 수익이고 더 많은 양동이를 내가 얼마큼 더 또 날라야 돼.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양동이를 나르는 일인데 내가 또 이제 네트워크 사업으로 인해서 양동이를 또 얼마큼 날라야 되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은. 그렇지만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양동이를 지고 있지 않은 시간에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개념 자체가 그 네트워크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 소득이고 저희는 사업가라는 거, 그리고 또 양동이 사업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사업이라는 거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잘 인지를 하셔서 일의 속성과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권면해 드려요. 그래서 육하 원칙으로 이래서 그 육하 원칙에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내가 내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왓이라는 질문에서는 우리의 꿈이 뭐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 네트워크 사업은 자꾸만 노동 수익 갖고 양동이 사업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너의 꿈이 뭐야? what을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너가 이걸 통해서 노동 수입이 아니라 시스템 소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돈을 만들었을 때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내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정확한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있는 사람하고 이게 없는 사람하고는 다시 또 네트워크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또다시 시작을 하게 돼요. 나는 이거 안녕하세요. 잠깐만. 뭐야?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정체성부터 또 흔들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 이 왓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노동 수익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지금 살아온 그 노동 수익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건데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으로 나는 도대체 어떤 거를 이루고 싶은지 왓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Y라는 부분은 이제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거든요. 소망, 의지예요. 소망. 근데 그걸 왜 하고 싶어? 왜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1번하고 2번이 자, 의지와 그리고 또 그 꿈에 대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됐을 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발동력이 생겨요. 원동력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내가 외부적인 환경에 있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또 1, 2번 때문에 1, 2번 와다고 Y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 두 개를 정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들은 희미해지고 그리고 나조차도 기억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또다시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파이어 운동족처럼 기간을 정해서 조기 은퇴를 결정을 했죠. 그랬을 때 what하고 why라는 부분을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는 걸 만들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나왔을 때, 그 1번하고 2번이 나왔을 때, 1, 2번이 나왔을 때 3번이 시간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할까? 시스템 소득을 언제 나는 구축을 할까?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지죠. 근데 시작도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한데 끝도 중요해요. 나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까를 정확하게 기록적인 부분으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되셔야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은 what, why, when을 정말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고 계획을 한번 플랜을 좀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시작은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 다 그냥 물건 쓰면 애터미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사업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소비자 중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피니시, 그러니까 끝이 없으면요,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끝을 그 시기도 꼭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번 이제 우리 파트너들한테 얘기하는 게 40에 끝낼 거예요 라는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진짜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나 언제 시작했고 그래서 왜 애터미 생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애터미 생일이 시작한 날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그 시작한 날짜와 내가 이거를 언제 끝냈을 때, 그때 그 끝내는 그 금액이 언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끝낼 수 있는지를 생각을 딱 하셔서 플랜을 정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되게 신나는 질문이에요. Where? 어디서 하고 싶은데 그 애터미를 어디서 하고 싶어? 저는 이 부분이 다른 네트워크에서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글로벌 마케팅이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는 그 어느 나라도 가서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적어보시는 거죠. 어디서 이 일을 하고 싶어? 캐나다? 우리 홍미선 팀장님은 캐나다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그 아떼들에 있는 필리핀으로 저는 사실 좀 가고 싶긴 한데 그런 그 웨어리란 부분도 내가 한번 정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한국에서 잘 다져놓고 그 나라를 가서 또 애터미를 전한다는 그 어떤 동기부여가 스스로 될 수 있는,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하나의 꿈을 꿀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후라는 질문이 5번째는 이거는 정말 내가 임페리얼 갈 때까지 누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자꾸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맞지 않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일단 내가 먼저 성공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보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애터미는 이 후라는 부분도 되게 의미 부여가 있어요. 누구랑 성공할 건데? 누구랑 부자가 될 건데? 누구와 그 삶을 나눌 건데? 라는 그 질문에서 내가 정말 내 파트너 중에서 정말 이 사람하고는 진짜 오래 가고 싶다. 이 사람하고는 진짜 부산에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부분들하고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반드시 성공시켜야겠다는 책임감이 여기서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를 좀 더 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은 how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아, 너무 좋아. 내 꿈도 생겼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거고 어디에 가서 할 거고 누구랑 하고 싶어 이랬을 때 어떻게? 너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애터미 사업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또 회사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방법, 하우적인 방법에서는 자,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상대를 알려고, 상대를 고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요. 내가 나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어느 부분에 약하고 어느 부분에 강점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마술이 걸릴 때 조금 기분이 좀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랑이랑도 조금 예민해질 수도 있고 아이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그러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예민하게 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그냥 조용히 핸드폰을 덮고 일찍 잡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거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나라는 사람을 우리 사장님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하면 다른 파트너나 스폰서가 그 부분에 강한 분들을 연결시키든지 근데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요. 남도 몰라요. 그래서 지피지기 100점 불 때 이 말로 우리가 나를 먼저 알면 상대도 알고 그리고 또 여러 번 싸워도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 말이 우리 회사에서도 추구하는 지피지기 그 이상현 박사님이 늘 항상 얘기하시는 하우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시작을 할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그냥 차에서 찬양을 크게 틀고 그냥 울어요. 울고 끝나요. 그냥 그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내가 빨리빨리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정선상략이라고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요, 어떤 뭔가 되게 달콤한 말로 이 사업을 꼬시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정말 잘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직하고 선한 방법이 가장 최고의 전략이라고 회장님께서 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정직하고 선하게 소비자 한 명 한 명씩을 만들어가는 일에 충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정선상략이라는 회사의 어떤 사자성어를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내가 먼저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허황된 말로 그리고 허황된 꿈으로 사람들을 꼬시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써본 그 감동대로 정확하고 선하게 그거를 감동을 전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선승구전, 이 선승구전 이 말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미 이겼어요. 우리가 이미 임페리얼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임페리얼까지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들어오신 사장님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저 안 드신 분들 있어요. 네. 그렇게 이미 이거를 선승구전을 하라고 하는데요.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회사에서 기본으로 기본의 그 방법들을 전략들을 내세웠을 때 내 거로 먼저 만드세요. 먼저 우리가 임페리얼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겸손하게 이거 하나하나 일들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괜찮잖아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승구전을 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난 아직도 소비자고 난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주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거 다 느끼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미 부자가 됐고 내가 이미 월 5천을 버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만 생각만 하면 우리 몸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그게 현실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꾸 내 머릿속에다가 그 미래를 현실이랑 구별이 안 되게끔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승구전으로 자꾸 내가 말이 먼저 앞서는 거죠. 나 이번에 팀장 돼. 임지연 사장님하고 우리 김민혜 팀장님. 나 이번에 팀장 될 거야. 그런 언어를 쓰시고, 나 내년이면 월 1,000만 원이 될 것 같아. 월 1,000만 원 벌어서 와 11조 100만 원 하겠네? 이런 말들을 그냥 이미 제 생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났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장님들도 이미 1,000만 원, 지금 5천은 사실 너무 커요. 5천은 저도 감이 안 오고 1,000만 원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월천댁이 됐었을 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행동과 생각과 말투와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우리가 사장님들이 그렇게 선승구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동영상 때문에 조금 지금 더 빠르게 지나왔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저희가 내 꿈과 목표를 정확히 알고 OW와 1H를 정확하게 안다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나는 노동 수익과 시스템 수익과 헷갈리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입이 양동이 사업인지 파이프라인 사업인지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세요. 저희는 자영업 아닙니다. 사업가예요. 사업가는 돈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이 사업가입니다. 그러면 애텀이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돈을 창출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정확히 알고 내 꿈과 목표를 정확히 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라는 질문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라는 부분을 회사에서 추구하는 지피지기 선수